용산과 무실동의 공통점을 저희가 이야기한 바 있죠. 윤석열 대통령과 원광수 시장, 어째 가면 갈수록 비슷해지는 모양새인데요. 집권 이후 한 달에 한 번꼴로 해외에 나가고 있는 윤 대통령과 최근 한 달 사이에만 미국, 일본, 중국을 차례로 방문한 원 시장의 잦은 내한에 대해 오늘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23년 11월 24일 금요일 원주하는 척 98회 1부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관심 아는 척에서 시작합니다. 강원도와 원주를 이야기하는 풀뿌리 팟캐스트 원주 아는 척 전우재입니다. 국인 씨 옆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국인입니다. 해외여행 자주 안 가시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렇게 막 제주도는 많이 가시는데. 제주도는 그래도 못해도 1년에 한 번씩은 가고 있죠. 또 올해는 2번 갔었네요. 해외는 또 친중파니까 늘 중국 가시고. 중국 어디 주로 가셨죠? 아, 중국은 근데 베이징밖에. 아, 북경밖에 안 가셨어요? 네. 아, 상해도 한번 갔었어요. 상해도 가셨어요. 뭐 다 가셨네. 네. 아, 그리고 대만도 가긴 했네요. 네, 타이완까지. 네. 아, 섬력을. 네, 양안 관계의 어떤 홍콩도 천변 역할을 하셨군요. 홍콩까지 뭐. 네. 진짜 요충지는 다 가셨네요. 네. 친중파로서. 하나의 중국 다 다녔습니다. 뭐 목적을 가지고 가신 건 아닐 테고. 네. 하여간 중국 말고는 가신 데 있으세요? 중국 말고 일본 갔었고요. 그래도 동아시아를 많이 다니셨네. 네, 뭐 여기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네. 그리고 신혼여행 때 중국, 태국, 일본. 네, 방콕, 태국. 네, 네 그렇게 한번 갔다 왔어요. 꽤 많이 가셨는데요? 근데 이게 다 19년도까지였고요. 네. 19년 이후로는 한 번도 못 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그때가 기점으로 이제 맞아요. 코로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네. 못 가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고, 저는 뭐 사실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여권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멀리 간 건 뭐 제주도 정도. 한 번도 안 만드셔 보셨어요? 그렇죠. 예, 여권이 지금 없다는 거는 뭐 한 번도 만든 적이 없다는 거죠. 뭐 만료된 것도 아니니까. 예. 맞아요. 뭐 갈 일이 없었고요. 예. 뭐 앞으로도 이게 뭐 갈 일이 있을까 싶기는 한데 하여간 부럽긴 합니다. 그래도 혹시 가보고 싶은 곳 있으신가요? 저는 일본 뭐 이런 데 가보고 싶죠. 그래도 일본 뭐 이런 문화나 이런 거에 또 친숙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 네네. 이런 거를 좀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현지에서. 네, 근데 이게 꼭 아주 동경하는 나라를 꼭 못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 또 국인 씨도 불란서를 그렇게 외치지만 맞아요. 정작 불란서를 지금 언제 가보실 계획이세요, 도대체? 파리 15분 도시를 백날 얘기하셔봐야 파리에 가질 못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같은 그런 생각. 내년에 파리 올림픽을 하는데. 아, 그러니까 그런 걸 기점으로 좀 가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맞아요. 라는 생각도 저는 좀 응원을 담아서 해보게 되고요. 하여간 친중파 국인 씨와 오늘 함께하는 먼저 저 98회 일부 해외로 떠나는 이 두 분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과 원광수 시장. 두 분 뭐 원광수 시장은 최근에 뭐 중국도 다녀오긴 했지만은. 지금 아마 영국인가 계시지 않나요? 저 윤 대통령이 아마 그럴 거예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다양한 각국을 아무튼 다니고 있다. 말도 안 나옵니다. 하여간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유사점 그리고 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걱정되는 점 뭐 그렇죠. 이런 거를 네네. 좀 전반적으로 얘기해 볼 생각이라서요. 원주통신에서 오늘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근데 저희가 그동안은 일부를 이제 원주통신을 좀 하고 코너가 2개였다는 거죠. 원주통신하고 뭐 이렇게 좀 서브 코너도 하나 하고 막 이랬는데 오늘부터는 좀 일부를 좀 간소화해가지고 네네. 원주통신만 좀 가볍게 해서 한 30분대로 끊어볼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가볍게 좀 출퇴근길 들으실 수 있는 2부가 근데 장난이 아니거든요. 내일 올라갈 텐데 2부와 1부의 엄청난 갭 모해를 좀 느끼시면서 이게 뭐 총량제라고 하기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합치면 똑같긴 하다. 뭐 하여간 오늘은 네. 좀 짧게 가보려고 합니다. 오프닝부터 몇 분 쓴 거야? 하여간 1부 바로 가보겠습니다. 한 주간 원주의 중요한 뉴스를 논평합니다. 원주통신. 원주통신 해외 순방에 관한 얘기가 첫 얘기예요. 네네. 윤석열 정부가 긴축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올해 해외 순방비로만 역대 가장 많은 578억 원을 지출해 논란입니다. 본 예산보다도 많은 예비비 329억 원을 끌어다 쓰기도 했는데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문재인 정부가 관련 예산으로 234억을 지출한 점을 생각하면 윤석열 정부는 2배 이상 많이 쓴 셈이죠. 그렇죠.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죠.
우리 대통령이 너무 자주 내한을 하신다. 그러니까 내한인 거잖아요. 네.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하여간 많이 해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뭐 숫자로 살펴봤을 때 작년 5월 10일에 취임했죠. 그 이후로 올해 12월까지 이제 예정돼 있는 것까지 살펴보면은 19개월 동안 순방에 16번 나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한 달에 한 번은 순방을 했다. 월 1회 순방을 지금 실현할 기세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순방을 가서 뭐가 이렇게 성과가 나오면 좋을 텐데 대체적으로 뭐 언론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이런 무리한 어떤 순방 일정에 비해서 성과가 좀 부족한 게 아니냐라는 맞아요. 지적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창 국회도 내년도 본예산 심사에 나서고 있는데 최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외교부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이 순방 예산이 너무 과하게 잡혀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계속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오늘 이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얘기로 시작을 하는 건 뭔가 이제 비슷한 느낌이 드는 분이 우리 또 무실동에도 계시기 때문에 이어서 한번 엮어보려고 하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우리 원광수 시장도 해외 출장에 적극적인데요. 대표적으로 지난 10월 5일부터 14일까지 8박 10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원주 기업의 미국 시장 판로 확대를 위해 뉴욕, LA에서 원주 제품 특판 행사와 수출 상담회 등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끝에서 끝으로 가신 거예요. 그럼 뭐 이게 그죠? 뉴욕, LA면 네, 서부와 동부에 진짜 서부와 끝. 동부를 아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열심히 이제 판촉 활동을 하셨다. 원주 기업들을 위해. 어쨌든 원광수 시장은 뭐 경제 최우선주의를 강조하고 있으니까. 네네. 뭐 이런 취지에서 해외 출장 나설 수도 있겠죠. 근데 또 저희가 또 윤석열 대통령과 또 엮어서 생각을 해보면 과연 그만한 성과가 있느냐. 이렇게 8박 10일 일정으로 미국에 갈 정도로 의아함이 좀 있습니다. 맞아요. 보도 자료를 우리가 한번 보면 원주시 정부에서 뿌렸던 수출 상담회에서 수출 상담 약 74억 원, 계약 성사 약 5억 원이라는 괄목할 만한 실적을 달성했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근데 이게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74억은 이게 뭐가 된 거냐? 어쨌든. 네네. 근데 보면 수출 상담 규모가 74억이에요. 그러니까 상담을 74억 원짜리를 했다는 거예요. 상담이 74억 원짜리는 뭐야? 그럼 뭐 된 건 없는 거죠. 계약이 그렇죠. 체결된 건 네. 결국에는 5억 원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그냥 우리 이번에 뭐 5억 원어치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이러면서 네네. 그럼 5억 원어치의 상담을 한 겁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뭐 계약이 된 건 아닌데 이 물건 어떠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30억짜리다. 그 30억어치의 상담을 한 건가요? 실제 판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뭐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과 100개를 가서 팔려고 갔는데, 그러니까 그럼 100개짜리 상품을 가져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가서 이렇게 열심히 뭐 판촉을 마케팅하고 했다. 판촉을 하고 그러는데 실제 팔린 게 뭐 한 5개다.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 실적이라는 건 결국 5개 팔린 거를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이런 표현을 참 그래서 신기하다. 상담 규모를 가지고 이거를 실적으로 이렇게 괄목할 네네. 만한 어떤 실적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참 의아한데 모르 저희가 잘못 이해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문구로 보면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상담 규모가 74억이었고 계약 성사는 약 5억 원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네, 뭐 이게 그러면 뭐 결국 5억 원이 실질적인 실적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저희가 뭐 이게 74억 원이 뭐 나중에 조금 더 추후에 추진되는 것을 뭐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뭐 지금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런 실제 실적이 좀 그에 비해서 굉장히 낮게 나타났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 강조하고 있는 게 뉴욕 한인 경제인 협회 그리고 세계 한인 무역 협회 LA 지회와 이제 하여간 뭐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원주시의 제품을 좀 잘 좀 수출할 수 있도록 서로 정보 교류도 하고 좀 도웁시다. 네네. 근데 여기도 이제 협력 방법을 보면은 뭐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협의하여 추진한다. 그러니까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진짜 형식적인 문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딱 봐도 이게 뭐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 이런 세부 계획이 없잖아요. 서로 뭐 하다못해 실무 협의체를 뭐 만드는 것도 아니고 네네. 정기적으로 뭐 만나서 뭐 줌 회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과는 달리 실제 성과에서는 여러모로 의문부호가 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기업을 경영하거나 이랬을 때 MOU를 체결했다를 굉장히 크게 뭐 보도하거나 홍보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MOU 이후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실제 뭐 공사도 MOU 공장 들어선다 그래도 착공을 해야 중요한 것이고 맞아요. 뭐 여러 가지로 실질적으로 뭐가 이렇게 딱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뭐 이거 사실 좀 지난 얘기라서 지금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방미 성과가 과연 엄청나게 홍보를 한 거에 비해서 있었느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어볼 필요는
필요는 있는 거죠. 네네. 뭐 저희가 이렇게 계속 좀 더 성과를 문제 삼을 수밖에 없는 게 이 미국 출장에 들인 돈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저희가 정보 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미 대표단 소요 예산을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 보니까 여행 경비로 지금 6,258만 6,370원을 썼고 또 현지에서 차량 임차비로 1,000만 원을 추가로 써서 도합 7,258만 6,370원을 쓴 거네요. 그러니까 7천만 원을 들였는데 실적은 지금 5억 원이 났으니까 이거를 뭐 잘했다고 해야 되는 건지 뭐 비용 대비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할 수 있는 건지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간 뭐 당장 뭐 실적이 드러난 게 5억 원에 불과하지만 그러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물꼬를 트는 움직임이었다 우리가. 뭐 시발점으로. 그렇죠. 네. 뭐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가서 우리 인사 좀 드리고 나중에 이게 계기가 돼가지고 정말 해피하게 막 5억이 50억 500억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우리 네. 의료기기나 막 식품들이 다 미국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막 이거 가지고 뭐 효과가 없었다. 7천만 원 들인 거 비해서 5억 너무 적다. 이러기에는 무리가 있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지금 일단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업무 협약 맺은 것도 그렇고 맞아요. 물꼬를 제대로 네. 텄는지도 일단 의문인데 또 무엇보다도 어쨌든 지금 긴축 재정 기조라서 다른 예산들 다 자르고 있잖아요. 지난주 그 중증장애인 체력 단련 시설 이런 것도 보조금 다 깎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당장 이게 필요하냐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네네.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은 듭니다. 거의 7천만 원 정도의 지금 예산을 들이면서까지 네네. 저는 계속 그런 생각, 그런 지적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또 원광수 시장은 11월 3일에는 3데이 마치 그래서 이게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걷기 행사라고 합니다. 여기에 참석하고자 일본이 히가시마츠 야마시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또한 같은 달 13일부터 16일까지는 자매결연 20주년 기념 행사 참석을 위해서 중국의 허페이시를 방문했습니다. 한 달 새 3개 국가를 방문한 것인데요. 물론 뭐 필요한 참석도 있었겠지만 뭐 이렇게 보면은 자주 출국한다는 인상을 주기는 해요. 네. 그래서 이번 주 원주 투데이에 이제 최혁진 전 대통령 비서실 사회경제 비서관 이제 기고한 글이 상당히 이제 세게 나갔는데 글이 이분이 이제 뭐 지난 지방선거 때 이제 민주당 원주시장 예비 후보이기도 했었죠. 그 글에서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많은 공무원을 대동한 미국 방문 성과가 500억은 고사하고 50억도 아닌 고작 5억 원의 계약이란다. 5억 원을 위해 길에 뿌린 돈이 얼마이며 소위 계약 성과라는 것의 구체적인 내역도 자뭇 궁금하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 돌아온 원 시장은 만두 축제 견학한다고 일본 방문길에 나서더니 이번에는 또 중국이란다. 배웅하라고 과장들까지 동원하여 과잉 의전 논란까지 일고 있다. 나라 돈이 아니라 자기 돈을 써야 한다면 연일 이렇게 성과 없는 출장에 나서겠는가. 민생공가 엄중한 요즘 같은 시절에 불필요한 외유성 해외 나들이로 자치단체장이 걸핏하면 자리를 비우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일하는 단체장을 나는 근래에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썼는데 워딩에 좀 그러게요. 세다. 근데 뭐 이분은 뭐 감안을 해야죠. 저 민주당 시장 후보가 뭐 다음에도 나설 분이니까 뭐 견제고를 좀 날리는 차원에서 이렇게 쓴 측면도 있는 건데 하여간 뭐 필요하면은 해외라도 나가야겠습니다만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적절한 건지 아닌지. 뭐 이걸 외유성이라고까지 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절한지 아닌지는 그러니까 항상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좀 정치인들이 나갈 때마다 특히 뭐 일전에 뭐 저기 코로나 시국 때도 원창묵 전 시장도 한번 논란이 크게 됐었죠.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그 만화 축제 참석하겠다고 저 불란서에 갔다가 이 시국에 꼭 불란서를 가야 되냐 이러면서 이제 또 논란이 한번 크게 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시정을 막론하고 하여간 고질적 문제처럼 계속 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맞아요. 이번 시정은 어쨌든 한 달 사이에 이렇게 또 3번이나 나가다 보니까 더 인상이 뿌리게 바뀌죠. 너무 해외에 자주 나가는 거 아니에요. 네네. 이게 뭐 공교롭게 시기가 겹친 걸 수도 있겠지만 어려운 시기거든요. 네네. 뭐 세수 결손만 몇백억 난 상황에서 이게 어쨌든 다 돈이 나가는 상황인데 맞아요. 비행기 값도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하여간 그런 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고요. 또 우리도 윤석열 대통령에도 이제 해외 순방이 또 하나 비판을 받는 지점 중 하나는 하여간 국내가 너무 시끄러운데 제가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회적 갈등을 대폭 키워놓은 사안들이 대단히 많은 상황에서 이게 뭔가 제대로 수습이 되지 않고 시끄럽게 나온 상황에서 본인은 마치
나는 잠시 떠나 있겠습니다. 노이즈 캔슬링을 하듯이 말이죠. 그렇게 자꾸 국외로 나간다는 어떤 그런 우스갯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우리 원주도 사실 지금 굉장히 안팎으로 아카데미 극장 철거 이후로 굉장히 이제 뭐 불통이니 반민주주의니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자꾸 이렇게 해외로 나가시니까 우리 시장님도 약간 이게 나머지 내치는 약간 공무원들한테 떠맡기고 본인은 그냥 외치하러 나가는 거 아니냐. 야, 이원 집정부제도 아니고 말이죠. 또 이게 분란설을 얘기해. 그러니까요. 네.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네. 없는 상황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프랑스는 이게 대통령이 조금 더 외치에 집중하고 총리가 내치에 집중하게끔 그렇죠. 되어 있긴 한데 뭐 독일도 그렇고 네. 그런 나라처럼 지금 시정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국외 출장비로 얼마를 썼는지 한번 예산을 다 한번 모아가지고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긴축 재정을 하도 강조했기 때문에 저희도 돈을 그러면 얼마나 제대로 아끼고 잘 쓰고 계신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 보죠. 네, 강원도 감사위원회가 반곡금대 관광열차, 만종일교 추가선로 공사, 한지 테마파크 전시체험관 건립, 여성가족 행복센터 건립 등 4개 사업이 부적절하게 추진 변경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저희도 뭐 다뤘던 사업들인데 반곡금대 관광열차 사업은 원창목 전시장에서 대표적으로 추진한 사업 중 하나죠. 아직도 완결이 안 났습니다만 예산 낭비 논란으로 뭐 전국적으로 뉴스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감사위도 뭐 비슷한 걸 지적한 거죠. 원주시 정부가 하여간 순서가 꼬였다. 일단은 이 땅을 제대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국가철도공단과 먼저 협의를 하고 이거 쓰십시오 그러면 이게 협의가 됐을 때 돈을 투입해서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먼저 돈을 쓰고 협의를 시작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맞아요. 국가철도공단과 폐철도 매입 협의 등 운행 방안을 수립하지 않고 관광열차부터 먼저 구입을 해서 유지 관리비가 낭비되고 있다. 이게 거의 수십억에 달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구입비와 관리비 다 포함하면은. 맞아요. 달리지 못하는 철마처럼. 네. 그래서 행정 절차에 조속한 이행, 관광열차 운영 관리 계획 수립, 철도공단과의 협의와 함께 이제 관련 공무원 3명을 훈계하라고 이제 시장에게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막 똑바로 해라. 그리고 공무원들 징계 줘라. 이렇게 한 거죠. 호저면의 만종일교 추가선로 이게 이제 시내와 기업 도시를 잇는 거 역시 이게 지금 누구를 위한 다리인가로 저희가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원주에서 이것도 이제 다 짓고 보니까 다리를 다 짓고 보니까 대형차가 정작 지나가지 못해서 예산 10억 원을 낭비했다. 그래서 지금 추가 보수 공사에 들어간 상황이죠. 보수 공사가 이제 거의 새로 바꾸는 수준입니다. 네, 거의 새로 짓는 수준 아닐까 싶기도 한데 하여간 낭비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예산에. 역시 이게 한 2021년 한 10월에 착공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원창목 전 시정에서 진행한 사업이죠. 감사위는 시정부가 신속한 민원 처리를 하겠다면서 전문가 자문 기술적 검토를 소홀히 했다. 아주 황당한 일입니다. 다들 말이 안 되죠. 이거를 예측을 못했다는 게 짓고 나서야 이게 알고 보니 대형차가 못 지나간다. 이게 무슨 심시티에서 그냥 막 그어서 짓는 것도 아니고. 아니 이건 저희가 잘 모르는 저희가 봐도 이 다리의 설계 자체가 좀 이상하다라는 걸 느낄 정도인데.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역시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시 정부에 내린 거죠. 요거는. 그 다음에 이제 원광수 시정에서 뒤집힌 사업이 2개가 또 있는데 인건비 등 유지 관리비를 이유로 이제 한지 테마파크 전시 체험관 건립이 이제 백지화됐죠. 이거는 이제 저 한지 테마파크 그 지금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당분간 좀 아마 문 닫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여성가족 행복센터도 이게 아마 안 짓는 걸로 이제 바뀌었을 거예요. 원래 짓기로 했는데. 그래서 이거를 원래 이제 설계비도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일단 짓겠다고 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한 5억 정도 들였다고 해요. 이게 매몰 비용이 된 거죠. 어쨌든 5억을 의미 없게 쓴 꼴이 돼버렸잖아요. 어떻게 되면 맞아요. 지금 보면. 그래서 또 이제 국도비를 받아서 원래 이걸 하겠다고 해가지고 국도비도 반납하게 됐어요. 한 37억 원 정도를. 그래서 여러모로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 그래서 관련 공무원 5명을 훈계하라고 또 시장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네. 이게 4개 사업이 하여간 뭔가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공무원들 좀 징계해라. 이번에 감사위가 대대적으로 좀 지적을 한 거죠. 네. 근데 이번 감사 결과를 보면은 아카데미 극장 철거 역시도 감사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 해당되죠. 지금 뭐 국도비 지금 뭐 39억도 반납하겠죠. 지금 철거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매몰 비용도 당연히 발생했죠. 이거 하려고 사실 용역도 했었고, 저 리모델링을 위한 그런 것도 다 이제 매몰 비용으로 처리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어쨌든 철거 과정에서 각종 위법, 졸속 논란들이 계속 벌어졌던 걸 생각하면 감사에 들어갔을 때 충분히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는 판단이 나올 법하지 않을까요? 마법의 맞아요. 문장 같은 거 해볼 때 이거. 그러니까 뭔가 예산을 낭비했다.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 행정의 신뢰도를 아주 곤두박질치게 한 또 하나의 사업 아니겠습니까? 아카데미 극장 철거가. 네, 이 여성가족 행복센터 건립이 이제 취소된 게 딱 비슷한 느낌이에요. 네. 그 민선 8기 들어서 어쨌든 이렇게 뒤집힌 게 많았기 때문에 그런 유지 관리비를 이유로. 근데 뭐 감사가 이뤄질지 그게 이제 중요하겠죠. 예, 반드시 감사가 이뤄져서 좀 잘못된 시정이 좀 바로 잡히기를 바라는 마음인데요. 감사위가 하여간 올바른 판단으로 네네. 제대로 좀 감사에 착수를 해서 좀 밝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마지막 얘기 나눠보죠. 네, 경찰이 치안 수요가 적은 지역의 치안센터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 논란입니다. 치안센터 인력을 경찰서나 지구대로 옮겨 수사와 순찰을 강화하겠다는 건데요. 치안 공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구성이 사실 경찰서가 이제 제일 크고 원주 경찰서처럼 그다음에 이제 지구대가 있죠. 지구대가 한 60명에서 70명 정도 근무하는 곳이고 그다음 파출소가 있죠. 이제 좀 더 동네마다 10명에서 한 30명 정도가 있는. 그다음에 제일 작은 게 이제 치안센터인데 보통 뭐 5명도 안 될 거예요. 네, 치안센터에 있는 인력 자체가. 그래서 경찰 치안센터가 전국에 지금 952곳이 있는데 이 중에 427곳 거의 절반이죠. 네, 절반까지는 아닌가? 아무튼 절반 가까이 되는 곳이 네네. 인력 배치가 되지 않은 경찰 없는 치안센터로 운영 중이다. 이런 곳은 이제 비상 전화가 있고요. 일단 그것도 아니면은 그 지역의 경찰이 이제 순회를 하면서 순찰을 하면서 이제 잠깐씩 운영하는 식으로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게 경찰이 없으니까 이게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냐 뭐 이런 판단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런 곳들을 포함해서 연말까지 총 576개의 치안센터를 없애고 해당 치안센터에서 근무하던 경찰관 377명을 치안 수요가 몰리는 지구대와 파출소에 재배치할 계획을 지금 세워놨던 거죠. 네네. 그래서 좀 더 도심의 공원이라든지 터미널, 시장 이렇게 좀 더 치안 수요가 많은 곳에 배치를 하겠다. 뭐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 건데 그리고 지금 해당 치안센터 부지들은 전부 경찰의 재산인데 이것도 지금 기획재정부에 넘긴다고 하거든요. 뭐 없어지게 될 경우에는. 뭐 이런 게 근데 사실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주로 치안센터는 도심이 아닌 읍면동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곳 지역들의 치안이 지금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원주 MBC가 15일에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 119 신고를 했을 때 이제 만약에 치안센터가 없어진다 그러면 귀래면 같은 경우에는 16km 떨어진 흥업지구대에서 출동을 해야 되고 신림면 같은 경우에는 17km 떨어진 치악지구대에서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겠죠. 네, 112 신고 말씀하신 거죠. 당연히 주민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치안센터는 사실 뭐 범죄 대응이 가장 큰 역할이긴 합니다만은 상담 이제 기능도 있고 또 지역 사회와의 유대도 있고 이런 또 중요한 역할들 하여간 경찰관 분들이 많이 수행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폐지를 하게 된다면은 지역 사회 입장에서도 하여간 여러모로 좀 곤란하다. 네네. 이런 지적이 나오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국정감사와 언론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자 경찰은 일단 치안센터 폐지 방안을 보류하고 재검토하겠다고는 밝혔습니다. 네, 근데 뭐 어디까지나 이제 보류니까. 모르죠. 네, 이게 뭐 누구도 확신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결국에는 과연 경찰은 이게 없어지길 원하고 있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다는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긴축재정 기조이기 때문에 기재부가 모든 부처를 지금 다 쪼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결국에는 기재부가 이거를 좀 줄여라 밀어붙이는 게 아닐까. 또 게다가 치안센터 부지가 기재부로 넘어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관련 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건물을 또 기재부 입장에서 또 어떻게 활용해 볼 수가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 그러니까 여러모로 기재부 좋은 일이 지금 돼가고 있는 모양새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그걸 떠나서 하여간 윤석열 정부 포함해서 긴축재정을 지금 강조한 상황에서 하여간 치안에 지금 돈을 쓰지 않겠다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작 정부는 요즘에 하여간 이런 뭐 흉악범죄라든지 흉흉한 지금 뭐 이런 사회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어서 현장 치안을 강화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모순적인 거죠. 맞아요. 현장 치안을 강화하겠다면은 경찰 없는 치안센터를 경찰 있는 치안센터로 만들기 위해서 뭔가를 더 예산을 들이고 인력을 확충하고 이래도 모자랄 판인데 지금 오히려 아예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되면은 네. 뭐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죠. 뭐 경찰 한 명 한 명이 다 슈퍼솔저가 되는 것도 아니고 네. 아주 이상적인 그림을 지금 유토피아를 다른 방면으로 꿈꾸고 계신 것 같긴 하고요. 하여간 그래서 야당에서는 차라리 이럴 거면 치안센터를 자율방범대가 뭔가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거점으로 활용하도록 하자. 뭐 자율방범대
법이 또 올해 통과되기도 했었고 네네. 뭔가 지원을 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사실은 이게 근본적 해결책은 되지 않겠죠. 결국에는 공공이 제대로 돈을 들이지 않는 거니까 치안에. 그럼 우리 미국처럼 말이죠. 우리 미국이 하여간 뭐 자율 방법대에서 더 나아가지 않습니까? 뭐 거의 자경단 수준으로 맞아요. 네. 시민들이 거의 뭐 무장을 해가지고 네. 거의 시민 경찰화되는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치안을 유지하게 되는 거 아닌가 점점 이렇게 되면 네. 이것은 결국 유토피아는 아닌 것 같다. 디스토피아로 가는 길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또한 긴축 재정의 또 다른 폐해가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항상 얘기하지만 긴축 재정으로 가더라도 이런 기초적인 공공 서비스들 아니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은 더 지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자꾸 이런 것부터 없어지니까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비행기를 더 많이 띄워야 됩니다. 네. 더 많은 나라를 가셔야 돼요. 우리 대통령 네 분께서는 네. 이런 데서 줄일 수밖에 없고 네. R&D도 줄이고 다 줄여서 이런 걸 다 늘리는 식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모르겠습니다. 도심에 사는 사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체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까지 경찰서들 네. 다 있고 파출소 다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결국 읍면동이란 말이에요. 읍면동 지역은 당장 지금 뭐 17km, 16km 떨어진 곳까지 멀어지게 되면은 이런 경찰관들이 있는 곳이 당연히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네. 이게 결국에는 지역 간 불균형을 가속화하는 길이죠. 안 그래도 원주가 지금 도심권과 비도심권 원주시와 구원성군 간의 격차가 계속 커지고 있다라는 네. 지금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원주도 지금 균형 발전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걸 가속화하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말씀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 긴축 재정의 폐해라는 거는 우리 역사적으로도 그래왔고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더라도 결국 공공의 인프라부터 이렇게 차별적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맞아요. 걸 또 다시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방금 말씀하신 그런 좀 더 농촌 지역 이런 데는 고령화에 대한 문제들도 있지만 점점 더 기초 생활 서비스를 그 지역 그 동네에서 누리기 어려운 조건들로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하다못해 예전에는 그 마을마다 구판장이나 이런 마트들도 있었는데, 네. 근데 요즘엔 있었죠. 그런 것들도 굉장히 다소 없어지고 있는 곳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네. 저기 농림부라든지 이런 곳은 어쨌든 막 귀농 귀촌해라 뭐 이런 걸 또 장려한 정책들을 하면서 네네. 정작 이런 그러니까요. 치안 기초적인 치안 예산 삭감이 버리면 이거 뭐 오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네. 황당하다. 그러니까 은퇴자들 보고 지역으로 오라고 하면서 네. 정작 아니, 근데 지역은 황폐화시키고 있으면 그리고 은퇴해서 왔는데 그분들은 이제 뭐 막 자경단 이런 것도 하셔야 되는 건지 그러면 제가 지적하는 게 이겁니다. 네. 뭐 저 국토 균형 발전하겠다면서 서울 메가시티를 만들고 글로컬 대학으로 지방대 살리겠다면서 수도권 정원 풀어주고 늘 이 정부는 이렇게 네모난 삼각형을 그리고 있으니 그러니까요. 답답할 뿐이고요. 이거 뭐 사실 뭐 원주시 정부의 문제는 아니죠. 이거 국가에서 해줘야 될 문제인데. 그러니까 원주도 어쨌든 지금 시민이 안전한 치안이 튼튼한 원주를 만들겠다는 게 원광수 시장의 또 핵심 공약 아닙니까? 맨날 자율방범대랑 순찰하시고 저 학성동 저 희배촌이나 저 단계공원이나 맨날 이런 데 순찰하시잖아요. 장미공원 이런 데. 그런 맥락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저는 좀 황당하고 하여간 이게 맞아요. 지금은 보류됐지만 네. 보류된 상황이지만 정말 이거는 취소돼야 될 계획이고 오히려 지금 더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 맞아요. 라는 생각을 네.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어 있기 때문에 없애자가 아니라 비어 있기 때문에 더 채워서 더 일상에서 그 동네에서 우리 뭐 여기 나와 있듯이 상담이라든지 주민과의 관계라든지 뭐 드라마 보면 약간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거기 뭐 동네에서 있는 파출소나 그런 치안센터에 있는 경찰관 분들이 동네 분들과 굉장히 가깝게 지낸다거나 그렇죠. 네, 그게 뭐 때로는 영화의 장르에 따라서 그게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보여지기도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만큼 그 지역에 가깝게 지내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장면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점점 더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되지 이런 걸 더 없애버리는 방향으로 가는 거는 상당히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거는 뭐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네네. 지켜봐야죠. 원주통신이었습니다. 내일은 저희 꿈만 같은 원주 2주 연속 찾아뵙겠습니다. 아카데미 이후에 원주의 사회운동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일단은 계속 한번 이걸 좀 시리즈로 이어가 보려고 해요. 그래서 내일 첫 순서에서는 그래도 현장을 좀 가장 가까이서 좀 목격해온 관찰해온 또 카메라에 담아온 분이 계시죠. 원주의 마이클 부어가 계시기 때문에 이분 네. 모시고 함께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98회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진행의 정재 조gin이었습니다. 모두 안녕. 네.